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음, 지금 우리 지금 사이버 2주차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아직 이제 사이버 강의 시스템에 이제 적응이 아직 이제 덜 돼가지고, 조금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새로운 또 기술을 하나 배워가지고, 이제는, 어, 우리 인터넷 화면을 띄워가지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매로는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경매 투자할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가 먼저 권리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추가적인 부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가, 또 명도 문제는 없는가, 향후에 투자 타당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검토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경매는 뭐고 절차는 어때고 쭉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 사이버 강의에서 매우 이제 지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좀 자료도 좀 불비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용적으로 경매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경매 용어들, 사이트의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고 직접 이제 경매 물건을 이제 찾아보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아주 이제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역순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지난 시간에 수업 운영 방법으로 강의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번갈아 가면서 사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경매 사이트 분석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사이트는 지금 온라인 자료로 경매 사이트 유료 사이트 인포케어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무료 사이트로는 인사이트 옥션,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경매 사이트 이런 것들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유료 사이트, 내가 쓰고 있는 인포케어 사이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료 사이트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 훨씬 좋고, 그래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이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과제를 수행할, 과제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그렇게 돼 있죠.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한 건씩, 두 건을 경매 물건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관심 있는 거 골라서 권리 분석하고 투자 타당성 분석하는 거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사례 분석이 30% 기말 시험에 버금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간고사를 안 치면 이게 뭐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일단은 그건 좀 지나봐야 알겠고. 그래서 경매 사이트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수업은. 그래서 이제 인포케어로 들어갑니다. 인포케어로 들어가면은 인포케어가 이렇게 이제 www.infocare.co.kr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우리 그 아이디 패스워드 우리 강의 기획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REYSU 리얼 이스테이트 영산 유니버시티. 그 이제 비번화 패스워드는 PMSH1983입니다. 내가 1983 학번이에요. 그래서 PMSH1983. 요거로 이제 로그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들 그거 이제 이거를 많이 들어와서 보는 게 우리 경매론 수업의 가장 기본인데, 재미도 있을 거고요. 실제 나중에 투자 응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 업무용으로 쓰기도 하고 감정평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도 이걸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을 때 끊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또 다른 데서 이걸 쓰거나 강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아주 당황스러운 사태가 생기니까 남이 쓰고 있으면은 좀 있다가 밤에 하거나 아침에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 뭐가 좋은 게 있나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합시다. 경매물 법원 경매죠. 우리가 법원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여기 뭐 법원들 뭐 많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법원 관할이 어딘지 모르겠고 부동산은 이제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법원인지는 잘 모를 테고 물건을 이제 검색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검색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게 이제 제일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 근처에 제가 이제 뭐 내 거부터 합시다. 나는 금정구 사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는 곳 부근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잘 아는 부동산을 해야 됩니다. 서울의 부동산이 아무리 뭐 강남 부동산이 좋고 뭐 지금 또 폭락하는 상황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완전 프로들의 세계고 일단은 자기가 잘 아는 거 해야 되겠죠. 자기가 잘 아는 건 자기가 생활하면서 노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의 도시 상황들이나 길거리와 장사 잘 되고 안 되고 유동인구 차량의 상황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스트리트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소상히 안다는 게 바로 지역을 잘 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분석하려면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부동산의 개별 분석을 합니다. 일단 지역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역이라는 게 대개 보면은 한 동 정도가 한 지역 분석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경매는 이제 한 동 단위는 몇 개 없으니까 구 단위로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여기 이제 여기 뭐 동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동까지는 안 하고 뭐 번지로 제한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매각은 이제 경매 이제 입찰하는 날짜입니다. 입찰 날짜. 뭐 지나간 건 봐봐야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찰 날짜가 지금 이제 3월 뭐 지금 20일 때니까 3월에서 4월 사이. 뭐 여기서 보면은 검색을 종류별로 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집합 건물, 상가, 공장, 특수부동산, 토지, 기타 토지 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특수검색은 권리관계가 좀 특이한 놈. 유치권이 있는 물건,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지분 경매 붙이는 거, 한번 이렇게 대금 안 넣어서 재경매 붙이는 거, 대지권 없는 거. 사실은 우리 이제 권리 분석에서 이런 용어들의 의미들을 이것이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아는 게 권리 분석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배워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만 셀렉트해서 검색하려면 요거 이제 클릭해서 하면 되겠죠. 그게 특수분석이고 이 결과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새로 이제 경매 붙이는 건 그 다음에 뭐 유찰된 건 낙찰된 건은 이제 과거지사죠. 근데 낙찰된 건 과거지사도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이전에는 이런 게 유사한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는가 이걸 알면은 한두 달 뒤에 뭐 몇 달 뒤에 되는 것도 우리가 대충 시장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서 과거의 것이 의미가 크다. 경매하다가 취하된 거 뭐 쭉 그런 것들입니다. 그 유찰에 이제 법원이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찰 붙였는데 아무도 이제 그 가격이 싸다고 안 느껴서 또는 뭐 좋은지 몰라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유찰되는 거죠. 최초에 이제 법원의 입찰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최초의 그 뭡니까 그걸 법사가라 그러는데 그 법사가를 최초에 이제
입찰 한가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를 1억에 감정했으면 법원은 1억을 이제 입찰 한가로 해서 이제 경매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1억 이상 쓴 사람 중에 제일 높게 쓴 사람한테 낙찰되는 건데 그 1억 이상 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되는 거죠.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보통은 통상 20% 종전 최저가의 20%를 디스카운트해서 한 달 뒤에 경매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8천만 원에 경매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8천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입찰 최저가로 해서 붙이고 그때도 또 아무도 그 이상 가격으로 입찰 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 6,400에 80%니까 뭐 5,180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걸 최저가로 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경매가 계속 새로운 입찰 낙찰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 유찰 횟수가 이제 많은 거는 많이 이제 유찰돼서 이제 감정가 기준으로 지금 입찰 최저가 많이 떨어진 것들이죠. 근데 많이 떨어지면 그럼 가서 싸게 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많이 떨어진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감정이 잘못됐을 때. 감정을 1억짜리를 2억 해놓으면은, 그 뭐 1억 밑으로 뭐 한 8천만 원 될 때까지 계속 유찰돼야겠죠. 그런데 이제 감정이 그 잘못된 거 아닌데도 유찰 많이 되는 경우는 이제 경매 감정하는 시점하고 입찰 보는 시점하고 뭐 매달 최소한 5개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한 시점으로부터 한 5개월 뒤에 최초, 4, 5개월 뒤에 최초 입찰 붙여요. 근데 중간에 무슨 변경 들어가고 뭐 연기 신청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매 피하려고 뭐 연기하고 무슨 수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연기돼 가지고 감정한 시점으로부터 뭐 8, 9개월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가 있으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그 사이에 폭락했으면 감정가는 높게 되고 지금 사람들은 그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유찰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물건 자체는 그 가격을 하는데 권리의 문제가 있어서 권리 문제는 물건 평가에서 일단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권리 하자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다. 근데 전세가 7천만 원이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전세 7천만 원 안아야 된다. 그러면 낙찰자가 3천만 원 주고 사도 나중에 전세 7천만 원 내줘야 되면은 싸게 산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억짜리지만은 전세 7천 안아야 되기 때문에 낙찰가는 3천만 원이 아니고 뭐 그보다 더 낮아야 되겠죠.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유찰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권리의 하자를 인해서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천천히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정가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비싼 거 봐봐야 소용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최저가 기준으로 감정가에서 계속 유찰돼 가지고 입찰 최저가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방식이 전체 물건 금정구에 다 지금 3, 4월에 경매 붙이는 거 정렬 방식은 나는 뭐 돈이 좀 있으니까 너무 싼 거는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감정가 기준으로 비싼 것부터 밑으로 쫙 표시하라 이렇게 해서 검색. 그러면 여기 이제 총 보면은 금정구에 3, 4월 달 지금 물건이 총 29건이 떠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대지, 뭐 주상복합, 임야, 답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소재지, 평형, 그다음에 감정가, 최저가. 감정가하고 이제 최저가가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신건인 거죠. 처음 입찰 붙이는 거고. 그런데 뭐 이런 게 이제 다 신건들이죠. 감정가와 최저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보면은 임야, 부곡동 임야. 이거는
이런 것도 있으면. 너무 빵빵하나?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는 1억 8,400 뭐 이런데 지금 5회 유찰돼 가지고 그죠? 5라는 게 5회 유찰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저가는 6천만 원. 그러면 이거 뭐 감정가가 맞다면 이거 뭐 3분의 1 가격인데 이런 가서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감정가가 이제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고 이 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임야니까 뭐 수요자가 바로 안 생기면 유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답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넘기면은 이렇게 다세주택 쭉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뭐 들어가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요? 좀 많이 떨어진 거 이렇게 봐야 구미가 당기겠죠. 네. 임야 뭐 이게 뭐 이건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금정구 부곡동 산 63-6. 자, 이 뭐 임야입니다. 임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경매 이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부산 12개라는 것은 부산지방법원 경매 12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경매 12개 사건. 부산에는 뭐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있고 그 거제동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부지원이 있어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동부지원은 저기 제성동에 있어요. 해운대구 제성동. 동부지원은 관할하는 지역이 동부니까 기장군,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 남구, 뭐 그렇죠.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 그게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명지 쪽에 그 서부지원이 새로 생겼어요. 작년 총각. 거기는 뭐 강서구, 뭐 사하구, 그 다음에 사상구, 북구 그 정도일 겁니다. 네. 그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부산지방법원. 거기는 본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이게 부산,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울산 쪽에는 울산지방법원이 있어요. 그 사이에 낀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에는 이제 뭐 창원지방법원이 있고요. 뭐 김해 같은 데는 창원지방법원 관할이에요. 김해, 뭐 창원, 네. 그런 게 뭐 함안, 의령, 네. 그런 데가 이제 창원지방법원이고. 그다음 밀양 지원이 있고 거창 지원이 있고 뭐 진주 지원, 네. 통영 지원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부산지방법원, 금정구니까 부산지방법원, 해운대구는 동부산, 강서구는 서부산, 부산 서부지원. 그리고 이제 이 경매 사건을 관할하는 거는 그 경매계가 있습니다. 민사신청과, 그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1층 가면 민사신청과가 있는데 거기 안에 경매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매계가 이제 1개부터 해가지고 뭐 15개 정도까지 있는데 사건 많으면 늘렸다가 사건 적으면 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매 12개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 물으려면 경매 12개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경매 매 사건마다 사건 번호를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8877이면은 2018 타경이라 그래요. 경매 사건은 타경 28775. 그러니까 2018년에 신청된데 순번호는
8377호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가로 1 되는 거는 이건 물건 번호예요. 물건 번호. 이 경매 신청은 한 사람이 이제 이 채권자가 두 개를 한꺼번에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만 경매 진행은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죠. 그 중에 1번 물건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제라고 적혀 있죠. 강제. 강제라고 적혀 있는 이 강제는 이제 경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뭐 경매는 다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다 강제 경매 아니냐 이런데, 임의 경매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임의 경매는 돈을 빌릴 때 은행에다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죠. 그리고 내가 돈을 안 갖고 연체하면 은행에서 경매 넣습니다. 경매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은,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경매법원에 신청하면서 저당권 그 등기부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경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면 돈 안 갚으면은 바로 이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붙이는 권한을 당사자들이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리를 그런 권리를 등기부에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경매 자체가 여차하면은 넣도록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설정한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붙인다 해서 은행이 주로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기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그런 거는 당사자의 뜻에 따르는 임의 경매라 그러고 뜻에 따라서 경매 이제 들어갈 때는 소유자는 뭐 피하고 싶지. 근데 돈 빌릴 때 이미 그런 권리를 설정했다 이 말이고. 강제 경매 이거는 돈 빌릴 때 뭐 이거 하면 바로 경매 붙여라 이런 어떤 권리를 설정한 게 아니고 그냥 돈 차용증이나 무슨 계약서 하나 쓰고 돈을 빌린 겁니다. 아니면 누구 돈 뭐 하는데 보증서 줬거나. 그런데 돈을 안 갚으면은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뭐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법원에 바로 경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매라는 게 남의 재산을 강제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진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계약서 가지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붙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계약서에 기해 가지고 돈을 빌려준데 약속한 기한에 안 갚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뒤집힐 수 없게 확정이 돼야 되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해서 경매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경매 붙일 때 법원의 판결 절차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뭐 간이 절차를 거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경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돈을 빌리고 할 때 경매 붙이는 것을 권리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경매. 그걸 강제 경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감정사무소를 하면서 이제 법원 경매 감정을 이제 쭉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임의경매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은행에서 돈 빌려줄 만한 거를 담보로 잡지 애매하게 지저분한 거 담보로 잘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경매 붙일 만한 저당 설정할 만큼 은행에 대출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반듯하고 돈도 좀 되겠지. 감정 수수료는 물건값 비싸면은 수수료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경매를 좋아하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금전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돈 거래가 크면은 무슨 권리를 설정하고 빌려주지 그냥 계약서 하나 쓰고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채권이 작고 금융기관이 돈 빌려준 게 아닌 경우가 많고 그냥 보증서거나 차용증 써가지고 그런 거. 그런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 작고 하니까 그럼 채무자 돈 빌린 사람도 별 재산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경매 붙이는데 땅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이제 가니까 그러면은
감정가가 낮아지니까 수수료가 작아서 일단 우리는 안 좋아하고. 그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꼭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경우도 있죠. 뭐 금전 거래라는 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돈을 이제 그러나 이제 아무 권리도 없고 차용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빌린 건 금전이 작아요. 금액이. 작은 채권 가지고 이제 경매를 붙인다 하면은 돈 있는 사람 같으면은 갚겠지요. 경매 안 당하고, 자기 집 경매 안 당하고. 돈 갚아버리면은 경매가 이제 취하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돼서 우리가 감정하러 현장 나가가지고 조사하고 막 이래 이제 일은 하는데 하다가 법원에서 그거 갚았다 하면서 취하가 날라오면은 우리는 헛고생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교통비도 안 나고 이거 물론 뭐 받는 절차도 있지만 법원이 항상 갑이기 때문에 돈을 꼭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헛고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강제경매는 취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빌려준 돈이 작기 때문에 경매 안 넘기고 해결을 하는 그런 수가 많다. 이런 얘기죠. 경매는 경매 완전히 넘기려고 작심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돈을 갚으라고 말로 하다 안 되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씁니다. 경매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날라오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아이고 뭐 좀 차일피일 이렇게 하자 하다가 이거 아 뜨거라 하면서 이제 돈을 뛰어가서 이제 돈을 갚는 거죠. 빨리 취하해라. 남 뭐 2, 3천만 원 가지고 나무 2, 3억짜리 집 날리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원치자하고는 다르게 쓰는 경우가 민사사건 돈 빌려주고 안 갚은데 물론 고의로 그랬으면 사기라서 고소 대상이지만 그냥 하다가 몰려가지고 돈 못 갚는 거는 뭐 사기도 아니고 뭐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돈 갚아라 잘 안 하고 안 갚고 하니까 뭐 경찰서에 뭐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는 잘 안 통하겠지만 그렇게 놓으면 사람이 놀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갚도록 강제하는 그런 게 많이 또 횡행합니다. 경매하고 고소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빚독촉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좌우지간 그렇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지분경매 요 갈로 해가지고 지분해 놓은 것은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권리관계의 특이사항입니다. 지분경매다 이거지. 지분이라는 말은 이 부곡동 산 63-6번지 땅 전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임야 뭐 45,002제곱미터 중 15,253.3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45만 20분의 15만 2,563 이렇게 이제 이게 지분이다 이게 3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막 이 지분 관계가 복잡하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분 경매는 유찰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 어떤 집을 내가 이제 3분의 1 지분을 내가 낙찰받으면은 3분의 1 지분 가가지고 나무 집에 가서 다 비하라 그럴 수도 없고 내가 3분의 1만큼만 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애매해요. 3분의 1만큼 사는 게 아파트 같으면 내가 뭐 왼쪽 방 살고 안방은 놔두고 건너방 살겠다. 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팔 때도 지분만 파는 거는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은행에다 그거 담보로 제공해 대출도 은행도 그 대출 잘 해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권리 행사에 제한이 많으니까 지분 가격은 일반적인 한 물건 통째로 거래하는 것보다 낙찰이 훨씬 떨어진다. 낙찰가가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도는 이게 임야고 감정기관인 감정평가사가 누구냐 미르 감정평가사무소다 이런 얘기고요. 갈로에서 2018 10월 14일은 감정 가격을 낸 기준 시점입니다. 가격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건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감정을 했다 하는 그게 2018년 10월 14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접수일자가 있어요. 이 접수일자는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와가지고 경매 신청서 접수시킨 날짜예요. 그건 2018년 10월 4일이죠.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10월 14일에 했는데 그러면 법원에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이제 붙이고 바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요 접수일자로부터 한 이틀 뒤에 10월 6일이나 7일쯤에 이제 감정사한테 오겠죠. 감사합니다. 감정사한테 이렇게 오면은 감정사가 이제 서류 준비해가지고 현장 나가서 쭉 조사하고 현장 조사 완료 일자가 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열흘 정도 인터뷰가 되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2주 내로 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채권자, 경매 신청자,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DSMP 인베스트먼트 대부, 이 사채업자 비슷한 거네. 대부 이런 거네. 그러면 이제 돈 빌린 사람은 한상구, 소유자는 한상구 외에 13명이나 되고, 이 공유자, 공유지분이니까. 그래서 감정가는 1억 8,400인데 최저가는 여러 번 이제 유찰돼가지고 32.8%에 해당하는 6천 얼마다. 그래서 5회 진행해서 5회 유찰됐고, 여섯 번째 지금 이제 하는 거다. 언제냐? 3월 24일이다. 이때 입찰을 이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경매 입찰 시작한다.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뭐 11시 줄 쭉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마감할 때까지는 11시 반까지 그렇게 하죠. 입찰은. 그때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이때도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한 달 뒤에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뒤가 아니고 이제 뭐 법원이 정한 뭐 요일별로 이래 가니까 4월 28일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때는 다시 이 최저가 32.8%에 다시 80% 그러면 그게 26.2%가 됩니다. 그래서 4,840만 원 최저가로 해서 경매 붙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항고는 이게 경매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주의사항은 여기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이다, 맹지다. 땅은 이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도로조건, 맹지다. 이런 게 특이사항이고요. 두 물건 중에 첫 번째 거다. 그래 이 부동산은 이제 부곡동 산 63-6인데 이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는 게 낫죠. 여기 보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은 뭐 이런 그냥 뭐 임야입니다. 우리 뭐 뒷동산에 그런 임야. 뭐 큰 땅이네. 임야. 뭐 등산 다니는 그런 뒷길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도대체 우리 부동산 가치라는 게 위치 가치니까 그죠? 도대체 어딘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지적도는 이렇게 해도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위성도, 여기 지번도, 위성 이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봐도 어딘 줄 알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동네라 해야 돼요. 나는 뭐 옛날에 이쪽에 이제 중학교를 다녀서 여기 부곡중학교가 내가 나온 데예요. 옛날에 우리 사는 부곡중학교 여기 방과 후에 토끼 키우고 뭐 이게 그런 거 있는데 붙어서 토끼 주고 그 뒷산이네 뭐.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그 동네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모르면 더 확대해서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고속도로 구수 IC 금정구청 부산대학교 맞은편 딱 정맞은편입니다. 정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역적인 이제 지역 분석인 겁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안 가봐도 대충 이게 여긴 좀 경사가 심해. 예. 완전 산이야. 이건 등산로 윤산 뭐.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이제 경계 지적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키워보면 이렇게 이제 지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도. 이게 이제 임야도죠, 임야도. 임야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산 정상이 이 영역이잖아요. 이게 이제 산 정상에서 이 능선이네, 능선. 그런 거의 요 끝머리 어딘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야, 여기 끝이요. 그럼 거의 뭐 정상 부근의 능선 꼭두발이서부터 하단부는 이제 땅의 가치는 도시하고 뭐 붙어야 뭐 될까 합니까? 도로하고. 그런데 도로하고 뭐 안 붙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맹지다. 나무 땅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임야는 경사도가 중요하잖아. 이 경사 역급하다. 보통 이 대동대학교 뭐 이 부곡중학교 위에 산이 이게 이제 급합니다. 대동대학교 위에. 뭐. 이거 대동간호전문대학이 있죠 옛날에. 그 위. 그래서 뭐 그런데다가 이게 용도 지역이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뭐 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얼마의 평가인데 그냥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고 뭐 공인용 상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정지가가 요거 이제 제곱미터당입니다. 제곱미터당 12,100원. 평당으로 하려면은 나누기 0.3025. 간이하게 하면 나누기 0.3. 나누기 0.3 하려면 0 하나 더 붙이고 3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12만원 나누기 3하면 4만원. 평당 4만. 평당 4만원. 평당 4만원인데 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한번 보면은 용도지역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땅을 볼 때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쭉 항상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목은 임야고 개별 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12만 2천원이고 12,200원이고 그럼 뭐 평당 4만 1,000원 안 되고 4만 뭐 700원. 면적은 4만 5천 2제곱미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럼 기타 지역지구는 뭐 가축 사육 이건 뭐 도시지역 대부분 다 오고 개발제한구역 학교 옆에 있으니까 뭐 상대보구역 뭐 공인용 산지 그 다음에 준보존 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는 이제 이거 학교용지 그 할 때 학교로부터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런 선이 쳐져 있고요. 본권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공익용 산지고 여기 일부가 이 선이 무슨 선인가 싶네요. 여기 일부가 아마 여기 자연녹지 이렇게 되면서 준보존 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거의 다 이제 공익용 상지거든요. 자, 이런 이제 용도지역 같은 제한들 잘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지가는 공시지가랑 뭐 거의 같아요. 그죠? 공시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공시지가가 아주 비싸다. 이거죠. 공시지가 보통 시세의 50%에서 70% 도시용 토지 같으면은 촌의 시세의 한 뭐 30%에서 뭐 한 4, 50%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임야는 지금 시세보다 더 감정가보다 높은데 감정가의 3분의 1이 된데도 지금 입찰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임야는 이 임야가 공시지가가 오히려 높게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과거 유찰의 이제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 사항들이 쭉 있다. 네, 저당권 설정이고 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는 이 등기부를 통해서 이 경매에 이런 등기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경매하면 싹 지워지느냐 그 아니냐, 등기부에 어떤 권리는 남는가, 남으면 그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이제 협의의 권리 분석이 되고, 아까 말했던 용도 지역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위치 따져가면서 하는 건 이제 물건 분석.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살만한가 따지는 거는 이제 투자 타당성 분석이겠죠. 그거를 하는 것이다. 이걸 하는 게 이제 경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